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리지널스 마지막 3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법은 질문입니다. 전문성, 가능성, 그리고 헌신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조직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직관하고는 위배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헌신입니다. 창립자들이 헌신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 기업들은 나머지 두 가지 청사진인 기술이나 잠재력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같은 열정과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랜디의 직원들은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동료들에 대해 그 정도로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면 다른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사한 사례를 보곤 합니다. 몇 가지 가치로 똘똘 뭉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버텨 성공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조직의 생애 주기에 초창기에는 헌신하는 문화가 결실을 거둘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이 나이가 들어가면 헌신하는 문화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헌신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고 통합시키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벤저민 슈나이더는 조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직은 비슷한 사람들을 뽑고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나 가치나 다양성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유사성이 직원 채용의 기준이 되고 직원들은 조직 문화에 순응하라는 강한 압박에 직면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신하는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독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하나의 가치로 정렬되는 것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다른 가치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사성이 직원 채용의 기준이 되는 순간 조직의 역동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친 교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독단적 리더 밑에서 길들여지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목소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양성은 곧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종만 건강하게 살아남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자신의 학문 이외에도 다른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수상할 확률이 높다는 것과 아이디어 우편함에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중년 이상이 다양하고 실현 가능하고 탄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큰 오해를 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창의력도 떨어지기에 그들의 생각은 참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노벨상을 젊은 나이에 수상한 사람들과 늦은 나이에 수상한 사람들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내용에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하여 조사한 결과 노벨상이 생긴 20세기 초반에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해가 갈수록 평균 나이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 이외에 글쓰기나 공예, 미술 등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로 활동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한 분야만 집중하였을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할 것들을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은 당시의 학문들은 지금과 달리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습득하는 난이도 자체가 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견해가 되었던 노벨상의 수상 기록과 대조해 보면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27년 세계 인구는 약 2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되었기에 20억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젊은 나이에 수상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이룬 성과라고 합니다. 당시에 학문에서는 아직 미개척 지역이 많았기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수상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70억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20세기 초반의 인류보다 지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대부분 거기서 거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축적된 연구 결과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지금 우리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시장에 조금 늦게 진입하더라도 탄탄한 기반을 쌓아둔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여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보는 방법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의 핵심인 사람들은 늦은 나이까지 충분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닦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노벨상 수상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하기도 합니다. 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권장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서 자신의 취미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빈둥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내 동아리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내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이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인 문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본다면 대세를 거스르고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탁월한 리더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얼어붙거나 나약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nothing happens until someone makes it happen. 액션, 행동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를 갖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